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함수 구하기 관련된 내용을 일단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옆에 공간 정도에다가 필기조 하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y는 fx가 지금 이렇게 있다.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해야 돼요. 1대1 대응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일단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자, 요놈의 일단 정의역이랑 공역이 나름대로 일단 제시는 돼 있을 거야. 정의역은 우리끼리 x다라고 하고, 자, 공역은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이랑 일단 똑같겠죠. 자, 요거를 만약에 y다라고 이렇게 지정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치? 함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요놈의 역함수는 애초에 누구랑 누구의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 시작! x랑 y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역함수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단순히 식에서의 x랑 y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도 일단 바뀌어줘야 될까? 정의역과 공역도 애초에 바뀌어줘야 되죠.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의역이 이제 뭐가 되는 게 맞을 거야? 자, y가 될 거고, 자, 공역과 치역이 x가 되는 거까지, 자,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것마저도 바뀌어줘야 돼.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요거가 뭐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함수가 애초에 많지가 않으니까, 자, 지금은 그냥 1차 함수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다는 소리죠. 아시겠죠? 1차 함수. 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 자,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보고, 쌤이 요놈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해볼 거냐면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시야. 이건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역함수는 얘가 일단 1대1 대응인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괜찮을까? 자, 바로 일단 누구랑 누구 자리 바꿔주면 돼요. 시작. x는 2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근데 항상 이제 요거 놓치지 마시라고. 또 여기다가 이 정의역 자리에 요거 그대로 갖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치?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뭐로부터 오는 거야? 치역으로부터 사실 오는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을 한번 조사해 본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고 2일 때가 지금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값한번 구해봅시다. 자, 2일 때 y값은 지금 몇이고요? 3이고, 자,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지금 몇인 거니까? 또다시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자, 여기서의 치역이 역함수에 지금 뭘로 오는 게 맞아? 정의역으로 오는 게 맞다라는 거지. 요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써주거나 잘못 써주면 틀려요. 이렇게도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식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자, 얘는 y는 x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만 좀 해주면은, y는 몇에?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괜찮겠지? 그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1차 함수 있잖아.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정확하게 무슨 관계가 나왔어요? 역수 관계가 나왔죠.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이다. 충분히 공감하지? 왜냐면 y는 ax 더하기 b잖아. 근데 x와 y의 위치를 바꿔. 그 다음에 또다시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기울기가 무조건 무슨 배 관계가 될 수뿐이 없을까? 역수배 관계가 될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버리세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동글뱅이 치시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매우 좋겠다 라는 거야. 이거 내가 폐기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아래쪽에 예시 아마 이런 비슷한 거 예시 하나 있지 않아? 그쵸? 선생님이 그 든 함수랑은 좀 다른데 아마 똑같은 1차 함수를 선생님이 문제 하나 풀어놨을 거야. 알겠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하도 여러 군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워버린 것 같아. 그지? 정의역도 똑같아요. 정의역은 좀 다르죠. 그지? 정의역 아마 다를 거야. 근데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자, 주의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 자, 요거 일단 요거 바꾸는 거 일단 잊지 마시고, 요거 두 개 항상 역수관계 된다는 거 외워버리세요. 자주 나오니까. 알겠죠? 2차부터는 나중에. 왜냐면 무리함수라는 걸 배워야지 우리가 역함수 정의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어차피 여러분들 미적분 과정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니까. 그치? 지금 일단 1차 함수 정도에 대해서만. 그치? 만족하면서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역함수 구하기 관련된 내용을 좀 해드렸고, 자, 이번에 4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역함수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역함수 성질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왜냐면 반대로 갔다가 또다시 반대로 가면 자기 자신이지 뭐, 그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되게 되어 있다? 항등함수가 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되죠? 그러니까 썼다가 합성함수니까 또다시 역함수에 대응된다는 거는 썼다가 다시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소리 아닌가? 맞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항등함수가 될 거고. 자, 3번, 이거 별표. 할 수 있는 별표를 다 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통 내용을 가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용을 가리고 이러시면 안 돼. 자, 두 함수를 합성한 결과가 만약에 무슨 함수가 나왔다면? 항등함수가 나왔다면, 자, 그 사실만으로 등장한 두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역함수 관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관계식이에요. 역함수인 걸 간접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어서 4번. 이것도 별표 하나 좀 쳐놓으시고.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역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합성된 순서가 반대로 되면서 역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간편하거든요. 잠깐만 요거 한 것만 좀 보고 마무리하자. 자, 여기 잠깐만 좀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G합성 F죠. 오늘 뭐 처음 배우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일단 등장을 좀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얘가 나름대로 이제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함수를 한번 정해보고 싶다는 거고. 맞지? 그럼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 놈의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 인정하죠? 맞아? 표기를 할 때는 그냥 앞서서 배웠던 표기 그대로 요거 전체에 일단 역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근데 막상 보니까 얘도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냐면은 자, 끊어보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일단 C에서 B로 간 데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누군 거니까? G의 C이자 인버스인 거고. 맞아? 자,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게 하는 게 또다시 F에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역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요거 두 개 또다시 뭘로 나타낼 수 있어?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는 얘가 먼저 대응되고 얘가 나중에 대응되니까 맞죠? 그런데 쓸 때 뭐부터 쓰셔야 돼요? 막상 표기상으로는 얘가 먼저 쓰여지겠지? F 역 합성 G 역 아마 이렇게 써지는 게 맞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등호 관계가 아마 성립이 돼 있을 거고 이거를 외우실 때는 이 역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느낌인데 마치 그 등호로 가는 법칙처럼 그지? 분배가 되면서 뭐는 반드시 바뀌어줘야 된다? 합성된 순서는 반드시 바뀌어줘야 된다. 선생님이 옛날에 좀 이렇게 그냥 기억했던 것 같아. 아시겠죠? 순서가 왜 바뀌는지에 대한 원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자, 심지어 합성이 3개 들어가 있는 세 번째 것도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우변처럼 등장할 수뿐이 없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 문제 없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예시 역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쌤이 어제 저기 추석 연휴가 좀 길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10월 다이어를 좀 보면서 동시에 그럼 순간적으로 그럼 이것들 중간고사가 도대체 언젠지? 라는 생각으로 딱 했는데 거의 다 추석 전에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소름 돋는 게 와, 그럼 중간고사가 지금 2달도 안 남았구나. 그치? 라는 생각이 싹 하고 들면서 그치? 약간 좀 땀이 한 방울 딱 흘렀어요 어제. 약간 등골이 약간 서늘한 느낌? 뭐지? 그치? 중간고사 2달뿐이 안 남았네. 그치?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중간고사 그쵸? 바로 그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학교에서 수업을 개판으로 나갈까? 그치? 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면서 그치? 범위가 뭐 조금 적으면 다행인데 그치?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또 있겠죠. 또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업은 막 개판으로 나가고 그치? 어쨌든 기선제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희 예시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 뭐 푸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여러분들. 합성함수를 어떻게 다루고, 역함수 어떻게 다룰 거냐. 일단은 H2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여기다 이제 2만 살포시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얘를 구하는 소리구나. 맞죠? 자, 근데 봤을 때, 일단 위에서 우리가 배운 요 개념이 일단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푸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인버스는 각각에 대해서 분배되면서 동시에 뭐가 달라진다?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일단 배웠으니까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전체에 내가 2를 대응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괜찮을까? 자 그러면 함수값을 구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는 F 인버스 2가 누군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평화롭게 몇이다라고 나왔어? 3이다라고 일단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일단 3이고 그럼 또다시 얘가 지금 몇이다라고 나왔으니까 1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충분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좋아요. 자, 굳이 그냥 공부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관점. 지금 내가 얘를 구하는 건데 지금 밑에 조건을 보니까 역함수에 해당되는 함수값 조건들이 나왔거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원래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좀 해석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F2가 3이다라는 것은 따란딴딴딴 F3은 결과적으로 몇이란 소리고요? 2란 소리고 맞지? 자 그러면서 동시에 G 인버스 3이 1이다라는 거는 G1이 지금 몇이란 소리야? 3이다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죠. 괜찮아? 자 지금 문제에서 등장한 함수는 어쨌든 요거의 역함수이기 이전에 지금 F 합성 G다라는 합성함수가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G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1분이 없으니까 G에 의해서 누구한테 화살을 쏘고요? 3한테 화살을 쏘고 자 또다시 3에서 출발해서 F에 근거해서 누구한테 화살을 쏘든? 2한테 화살을 쏘는 요 함수가 이름하여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F 합성 G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함수에 지금 무슨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게 누구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사실 있다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그치?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대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정의야. 어떤 순서로 대응되는지. 그치?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저 2번 한번 좀 봐봅시다. F와 G의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요노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얘는 약간의 좀 뭐랄까? 시야? 혹은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왜 그렇죠? 청개구리 마인드가 항상 중요하잖아. 자, 얘를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마냥, 자, 여기서도 얘를 딱 일단 이렇게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다? 그치. 인버스를 약간 분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 되고, 일단, 요렇게 우리가 일단 쓸 수 있으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장점이 보이는 사람만 일단 이렇게 쓰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보이십니까?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뭐하면? 합성하면 얘는 무조건 무슨 함수가 되므로? 항등함수가 되므로 합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삭제되는 역할을 사실 하실 분이 없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바를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구나. 그치? 요런 거 일단 발견하시라는 소리였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값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갑시다.
자, 역함수 관련된 개념들도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제법 중요한 무게감 있는 개념들이 두어 개가 남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그 겨울방학 때 쌤 수업 들은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지만은 흑수저법이 있고 금수저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가난한, 그지? 경민이 입장으로서는 샤프심을 아끼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기에. 그치? 그걸 일단 이용하는 것이 흑수저법인데 굉장히 이게 사실 센스 있는 방법이거든? 알겠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출발 한번 해봅시다. 요거 폐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칠판 먼저 볼게. 자, 여러분들 fx가 지금 평화롭게 있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얘가 a야. 짠. 저기에 대응되는 값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죠? 시작. F? A다라고 쓰죠. 그치? FA. 요거 일단 충분히 괜찮지? 그치? 자, 요거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B가 있어. 슉. 팍. 얘는 뭘까? 대답은 못할지언정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치? 우리가 그래도 수학을 한 해 두 해 배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y 자리에 누가 들어가서? b가 들어가서 그거가 되게 하는 무슨 값을 갖다 구해주면 돼요? x 값을 갖다 구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확실히 좀 들죠? 여러분들 괜찮아? 그치? 얘가 일단 누군지 모르니까 쌤이 잠깐만 k다라고 두면은 말 그대로 B가 FK가 될 때 이때 K가 누굽니까?를 지금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때 K가 바로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어때? 공감해요? 왜? 아니, 원래 함수와 역함수 대응관계 배웠잖아. 자, B가 FK면 K는 건 뭐야? F의 역에 B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괜찮아? 자, 그럼 다시 얘가 B야. 대응되는 X값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자, 얘가 F 역의 B다라고 이렇게 갖다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소리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일단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일단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역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야. 알겠지? 역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가 없다고? 샤프심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관계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차피 역함수다라는 건 즉 y는 f 인버스 x죠. 맞지? 그지? y는 f 인버스 x. 자, 역함수 그래프다라는 거는 애초에 지금 여기서 지금 출발하는 어떤 값들이 지금 이렇게 있을 텐데. 맞죠? 자, 거기에 대응되는 값, 거기에 대응되는 값,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 자, 여기 만들어지는 값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역함수에 무슨 값들이 해당되는 거야? 함수 값들이 해당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역함수 그래프다라는 거는 마치 얘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자, y축을 자, 무슨 축으로 보고? x축으로 보고 x축을 무슨 축으로 보면? y축으로 보면 주어진 함수가 있는 그대로 그냥 무슨 함수로 바라봐질 수뿐이 없겠다? 역함수로 바라봐질 수뿐이 없겠다라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공감하세요? 괜찮아? 그치?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x축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지금 y축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실제로 얘가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농담 삼아서 흑수저법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함수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존하면서 뭐만 싹 하고 바꾸는 거야? 시야만 싹 하고 바꾸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하고 보는 거야. 고개를 약간 90도로 돌리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알겠죠? 이게 고개만 싹 하고 90도로 돌리면은 그 순간 바로 원래 그래프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 그래프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야, 흑수저 꺼져. 그치? 나는 직접 그리겠어. 그치? 자, 직접 그리는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토대로 느낀 바가 사실은 있어요. 뭐와 뭐의 위치를 바꿨죠? x랑 y의 위치를 바꿨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x와 y의 위치를 바꾼 액션을 어디선가 한번 해본 것 같다라는 거지. 어느 단에서 배웠더라? 대칭 이동해서 어떤 함수를, 자, 어떤 직선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아주 좋아요. 자,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했을 때 만들어지는 액션이 바로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잖아. 기억나시죠? 즉, 그래서 매우 유명한 명제가 하나가 나오죠. 자, 원함수랑 역함수는 애초에 항상 어디에 대해서? 자,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가 있는 거고. 맞지? 자, 그러면 뭐 원래 함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역함수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직접 그려야 되는 상태가 있다. 그럼 반드시 등판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란 소리야? y는 x가 일단 무조건 등판해줘야 돼요. 그들로부터 주어진 함수를, 자, y는 x에 대해서 무슨 대칭해주면은 선대칭해서 그래프를 갖다 그려주게 되면은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지? 어쨌든 대충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주게 되면은, 자, 요게 바로 역함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야.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의 확실히 좀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어. 그지?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뭘까? 첫 번째 방법의 장점, 샤프심이 필요 없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첫 번째 방법의 가장 극강의 장점 바로 뭘까? 가장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의 여러분들 단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도 이거 내가 그린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 그치? 왜냐면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완벽하게 선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모양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는 거지. 괜찮아? 반대로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이 뭘까? 첫 번째 방법의 단점, 고개가 좀 아플까요? 목 디스크를 좀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이기도 하죠. 동시에 발현돼야 될 때, 둘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관찰해야 될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만 첫 번째 방법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자, 문제 풀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저는 일단 소개했고요. 자, 거기 5번에 1번이랑 2번이 각각 여기서 1번, 2번 내용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잠깐만 봐보시면, 거기 첫 번째 예시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죠? 자, 요거 예시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시.
자, 이것도 뭐 맘 잡고 풀면은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그래프 나와 있는데 y는 x가 분명히 보조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왜냐면 x 값들은 찍혀 있는데 y 값들은 안 찍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y 값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y는 x 보조선에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야. 아시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바는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d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치?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한번 봐봅시다. 얘는 f 역의 t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일단 뭐 미리 예상하건대 뭐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어쨌든 둘 다 지금 원래 함수가 아닌 뭐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역함수 상황을 일단 물어보고 있죠. 그치?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대응 관계를 매번 이용할 것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역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애초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굳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둘 다 등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얘를 그냥 무슨 축으로 보고 x축으로 보고 얘를 그냥 y축으로 보시면 자, 얘를 그냥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f 인버스 d니까 x축상의 d를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d는 이쯤 어딘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출발. 자,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을 읽어내세요라고 했으니까 지금 몇이에요? c죠. 그래서 얘가 일단 c가 되는 거고, 그럼 또다시 f 인버스 c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쪽 라인에서 c를 갖다 찾으세요. c는 지금 여기가 c죠. 그럼 c에 대응되는 y값이 누군지를 물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몇이야? b죠. 그래서 얘가 b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치? 뭐 이거 외적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들? 그치? 여러 가지겠지만은 앞에서 배운 거를 굳이 이용을 한번 해봤다. 자,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들 밑에 예시 한번 좀 봐보도록 할 건데, f랑 역함수 그래프에 자, 뭘 한번 구해보자라고 돼 있어? 교점을 구해보자라고 돼 있죠. 그지? 자, 교점을 구해보자. 자,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거 앞에 어디였죠? 역함수 그래프 쪽에 여러분들 3번 잠깐만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볼까? 43페이지.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자, y는 f가 1대1 대응이며 자, 무슨 함수일 때는? 증가함수일 때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누구의 교점으로 대시할 수 있다? y는 x의 교점으로 대시할 수 있다라고 일단 되어 있죠. 그지? 자, 좀 전제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자, 일단은 1대1 대응인 건 당연하고요. 자, 원래 함수가 뭐 하고 있어야만? 증가하고 있어야만 자, 우리가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맞지? 자, fx가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일단 치면은 뭐 역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하는 상태에서 어차피 y는 x가 필요할 거고, 자, 교점은 이제 눈 감고도 일단 그릴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실제로 역함수를 직접 내가 작도해 본다고 해도 어차피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정확하게 어느 선 위에 두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y는 x 위에도 평화롭게 존재한다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 자, 이게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대표적인 상황이니까 자, 앞으로는 이거를 직접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이제 뭐 한 3등급 정도 일단 될 거고, 자, 요거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2등급이나 1등급 이상부터 이제 공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개념을 일단 소개할 건데, 자, 그거는 4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최대한 쌤이 자세하게 좀 적긴 했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거고, 자, 일단은 여기서 얘기할 거는 그 오른쪽 공간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일단 이렇게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이거야. 자, 이렇게 생긴 집합 하나랑 자, 이렇게 생긴 집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집합이나 두 번째 집합이나 전부 다 방정식의 해집합이야. 공감하시죠? 자, 첫 번째 방정식은 누구와 누구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fx랑 x가 같다. 즉 그래프상으로 묘사했을 때는 y인 fx랑 y인 x의 교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반대로 두 번째 등장한 집합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지?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해당이 될 거야. 맞지?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 어떻다?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사실 보인다는 건데. 맞지?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원래 함수랑 y인 x의 교점으로 대신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일단 돼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실제 그런 전제가 있든 없든 간에 둘의 관계는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포함관계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함관계에서 일단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즉 원래 함수랑 y인 x의 교점 바깥쪽에서도 분명히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어떨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 선생님 밑에 적어놨죠. 자, 원래 함수가 증가만 할 때랑 원래 함수가 감소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게 편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함수가 증가만 할 때는요, 애초에 주어진 두 집합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냥 얘 나오면 얘로 무조건 대신해서 보세요. 증가할 때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함수 직접 그려서 막 연립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죠?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증가할 때는 이걸로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3등급 개념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모든 문제 출제에서 이게 한 85%에서 90%가 이것만 나와요. 얼마나 쉬운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몇 프로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2번 개념을 물어봤을 때 다 틀리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자, 요거까지 일단 공부를 하는 거야. 쌤 그럼 F가 감소할 때는 이 관계가 성립을 안 하나요? 네. 바깥쪽에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언제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F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알파일 때 값이 감마인데 감마일 때 값이 또 알파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세팅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치? 또 뭐 굳이 문자로 쌤이 설명 안 할게요. 자, 필기 안 하셔도 돼. 쌤이 교재에 다 적어놨어. 1일 때 값이 몇인데? 3인데 3일 때 값이 또 1이다? 얘가? 이럴 수도 있잖아. 괜찮아?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유출 한번 해본다고 치면 자, 1일 때 값이 3이야. 따란딴딴딴 요렇게 일단 점을 지어놓으면서 동시에 3일 때 값도 1이니까 자, 요 점을 지나는 함수인 거죠. 이해돼? 얘들아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감소하는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소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습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되지 않을까? 스르르르르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괜찮아?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자, y는 x를 일단 이렇게 작도를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역함수 그래프를 갖다 직접 그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역함수가 지나줘야 될 수뿐이 없는 점들의 후보가 생기죠. 맞아? 자, 일단 첫 번째. 자, 역함수가 반드시 지나줘야 되는 점은 누가 있을까? 원래 함수를 y는 x 지금 무슨 대칭한 거니까? 선대칭한 거니까 3,1이라는 점이 y는 x 선대칭되면 지금 무슨 점으로 가요? 1,3으로 가죠. 내 말 이해돼? 동시에 1,3이라는 점은 또다시 어디로 와요? 3,1로 오면서 그 순간 y는 x랑 원래 함수가 만나는 교점 역시도 선대칭되면 또다시 역함수 위에 점이 될 수뿐이 없으니 역함수는 최소한 몇 개의 점을 지나야 될 수뿐이 없어? 3개의 점을 지나야 될 수뿐이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게 뭐 비주얼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 금수저법이긴 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제법 좀 어려워요. 근데 대충 느낌만 좀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소리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똑같아 달라? 다르지. 맞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은 유일하게 몇 개뿐이 없지만, 한 개뿐이 없지만, 실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무려 몇 개야? 3개잖아. 차이가 뭔지 알겠어? 감소하는 경우에서의 요와 같은 함수가 펼쳐지면 매우 특별하게도 요와 같은 y는 x 바깥쪽에서의 교점이 원래 함수랑 생길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취지가 좀 이해가 됐어? 괜찮아?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증가한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봤어. 그럼 축복이지. 너무 쉬워. 근데 만약에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딱 못 타야 돼. 딱 긴장 타야 돼. 이거 낼 가능성이 높겠구나. 무조건 나만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장하게 가셔서 뚫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직접적으로 반영된 문제들은 선생님이 뒤에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 자, 교재 잠깐만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번 밑줄 쭉 칠게요. f가 증가한 함수일 때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면 이 교점은 반드시 직선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그냥 똑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지만 2번 f가 만약에 무슨 함수일 때는? 감소함수일 때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중엔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언제입니다? fx가 하필 뭐처럼? a, b, b, a처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만약에 지나게 되면 역함수도 똑같이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교점이 바깥쪽에서 또다시 생길 수뿐이 사실 없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요걸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연속함수 fx가 감소한 함수일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교점은 첫 번째, y는 x 위에서만 존재하거나 두 번째, y는 x 위 한 개와 그 외적으로는 무조건 몇 쌍? 한 쌍. 그치? 과 같은 형태로 존재해야 될 수뿐이 없으므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한 쌍일 수도 있고 두 쌍일 수도 있고 세 쌍일 수도 있는데 한 쌍이다라는 건 애초에 개수가 몇 개씩 늘어난다는 소리야? 짝수 개씩 늘어난다는 소리죠. 두 개씩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홀수개가 나올 수뿐이 없어요. 요거 충분히 이해되니? 그치? 자, 무조건 홀수개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상황까지를 인지하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아주 뭐 킬러 문제든 뭐든 다 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6페이지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46페이지. 자, 요것도 좀 자주 등장하는 식이다 보니까 쌤이 정리를 갖다 해놨는데, 자, 제목에 있는 식에다가 일단 하이라이트 쳐놓으십시다. f 합성 fx가 뭐다? x다 라는 등식이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좀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으로 등장을 했는지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일부만 성립하는 방정식으로 등장했는지 그걸 일단 문제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항등식으로서 만약에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혹시 앞에서 별표 쳤던 이 식 기억나십니까? 자, 잠깐만 봐봐. F랑 G랑 합성을 했는데 근데 이 결과치가 X가 나왔대. 자, 이게 우리한테 알려준 사실이 바로 뭐다라고 했더라? 시작. F랑 G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요거 쌤이 별표치라고 얘기했죠? 괜찮아? 그러면 똑같은 뉘앙스 아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F가 됐대. 죄송해요. X가 됐대. 그치? 자, 그 말인 즉슨 얘는 결과적으로 뭐를 우리한테 지시하는 표현일까? 누구랑 누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F랑 F가 서로 역함수 관계? F랑 F가 서로 역함수 관계?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떻단 소리야? 같단 소리야. 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아니,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가 있을까? 정말 특별하게 생겨 먹었겠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을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은 거. 상상을 한번 해봐. 원래 함수를 y는 x 선대칭을 했거든? 근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온 거야. y는 x 자체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겠죠. 내 말 이해돼? 그치? 즉, 이 함수는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얘가 성립한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다는 소리네?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애초에 똑같은 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은 애초에 y는 x 그 자체거나 y는 x에 대해서 애초에 대칭인 모양을 애초에 띄고 있었을 뿐이 사실 없는 거야. 내 말이 좀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쌤이 거기 밑에다 적어놨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거나 원래 함수 자체가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자, 재밌게도 우리가 배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항함수들 중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중에 말고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진아가 얘기했던 y는 x.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요 두 가지 종류 말고 실제로 없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괜찮아? 얘랑 어떻게 만나니? 수직으로 만나죠. 괜찮아?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어때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과 포개였습니다.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절편에 전혀 상관없이 그 어느 위치든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모양이 돼요. 재밌게도 2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그 어디를 보든 이런 특징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누구뿐이 없다?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럼 얘들아 바로 밑에 예시 1번 한번 풀어봐봐. 이게 잘못하면 5초 컷이 되는 거거든? 1번만. 자, fx가 1차 함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 조건 때문에 애초에 f는 뭐 아니면 뭐다? 시작. x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소리야. 괜찮아? 근데 지금 가조건에서 f5가 몇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했으니까 안타깝게도 y는 x는 탈락인 거죠. 괜찮아? 그래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구나 라는 걸 일단 토대로 가조건 이용해서 fx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일단은 항등식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식이 등장했을 때 의미를 한번 배워봤고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2번. 자, 얘가 방정식의 역할을 할 때, 요 방정식의 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해석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떨 때? 같을 때만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항상 성립할 필요는 없어. 얘를 만족하는 상황은 그럼 도대체 언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 상황은 이미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쵸?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같아지는 상황은 어차피 두 가지 종류 말고 없습니다. 첫 번째 f가 y는 x 위에 존재할 때, 그죠? 즉 어떤 값을 인풋했는데 아웃풋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만족하면서 이 등식도 만족하겠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바로 뭐야? 요런 식의 슬라이드.
괜찮아? 자, 뭔가 하나가 인풋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웃풋이 나왔는데 그 아웃풋과 인풋의 위치를 바꿨는데 또다시 성립하는 거야. F 입장에서. 괜찮아? 즉 서로 엇갈려서 두 개의 점을, 즉 한 쌍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경우에도 자, 당연히 뭐를 만족할 거야? 자, 얘를 만족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만약에 정역 안에 A, B, C다라는 원소가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FA가 지금 뭐가 되거나 A가 되거나 자, 또는 FB는 C면서 동시에 FC는 B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럴 때만 주어진 방정식이 뭐가 될 수 있다? 실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놓자. 괜찮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예시 2번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2번 보겠습니다. 자, 1, 2, 3에서 1, 2, 3으로 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는 항상 누구를 만족해야 된대요? 자, 얘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이 얘기는 즉슨 어쨌든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떻다는 소리야? 자, 똑같다는 소리니까. 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려면 원래 함수를 그리고 역함수를 매번 그려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얘를 만족한다는 건 애초에 누구한테 화살을 쏘거나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거나 또는 어떻게 화살을 쏘거나 엇갈려서 화살을 쏘는 상황이 나와줘야만 즉 화살을 쏘는 방법에 있어서 요런 경우 아니면 요런 경우만 만들어져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여러분들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함수의 개수 그럼 몇 개 나올까? 사실 직접 다 써봐도 될 정도로 몇 개 안 나와요. 몇 개 나올까? 원래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제 경우의 수 관점으로 원래 계산하는 게 사실은 맞죠? 몇 개 나올까? 하면 몇 개? 4개? 오케이, 4개. 또 다른 사람 4개뿐이 안 나온다. 몇 개 나올까? 개수 하나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없어요? 1번? 오? 2번, 2번, 2번. 2번이 꽤 많아요? 2번, 2번? 거의 다 2번인 것 같아. 3번, 4번, 5번 혹시 없어요? 3번, 4번, 5번? 이것들 봐라. 그지? 이것들 봐라. 요게 과연 정답일까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쏘거나 이렇게 쏘거나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요게 좀 단순하니까 일단 첫 번째 얘로만 모든 함수를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하죠. 그지? 첫 번째 가능한 거는 요거 일단 가능하겠네. 맞죠? 하지만 요런 것만으로 구성을 짤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이거를 내가 몇 개만? 2개만 등장시키는 건 가능할까? 2개만? 얘랑 얘만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러면 오히려 누가 안 돼. 얘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해돼? 한 개만 내야 될 거야. 한 개만. 한 개만 되고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엮어야 돼? 이렇게 엮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럼 이런 스타일은 몇 개가 나와? 옳지. 한 개, 세 개. 그래서 네 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아주 잘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알겠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웠죠? 선생님도 이거 옛날에 배울 때 죽을 뻔했어요. 어려운 개념 전달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자, 잠깐 끊었다가 뒤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